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상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론이죠, 전이론. 디스로케이션. 사실은 금속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디스로케이션을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islocations in crystals. 그래서 이 결정 구조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전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이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라인 디펙트가 되겠고요. 선형적인 이제 디펙트가 되겠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디멘전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스케일에서 우리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미터 스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륨 디펙트라고 하면은 한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도 라인 디펙트다 하면은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이게 만약에 원자 단위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겠죠. 저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쪽 분야는 금속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원자 단위에서의 결함은 점결함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베이컨시나 impurity 같은 것들이 원자 단위에서의 결함이 되겠고요. 좀 더 큰 스케일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서 나오는 것이 dislocation과 같은 결함들이 나오게 됩니다. dislocation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것은 grain boundary, 그 다음에 twin boundary와 같은 이런 바운더리들이 조금 더 높은 사이즈가 큰 영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sion 같은 석출상 같은 것들은 이제 더 void나 아니면 석출상 같은 것들은 조금 더 큰 사이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dislocation이 원자 단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석출상이나 어떤 바운더리 이런 것들보다는 작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이런 theoretical strength of crystals. 그래서 이론적인 그 강도를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e it was established that crystals deform by slip on specific crystallographic systems.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결정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확립하게 되면요. Physicists try to calculate the strength of crystals.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결정의 강도를 계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trength of crystals 이게 중요한 거예요. However, the agreement between their calculated strength and the experimental values were very poor.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greement가 굉장히 very poor, 잘 안 맞는다. 거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Order of magnitude too high. 거의 이제 오더가 차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몇천 배, 몇만 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테이블 4.1 보시겠습니다.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hear strengths of crystalline materials.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값과 그 다음에 실험적인 값의 시어 스트렝스를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값으로는 알루미늄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은 4200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어 스트레스로 하면은 experimental 실제 값으로 하면 0.7에서 0.8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13,0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25에 30.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46,00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21,000.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나마 완전히 이제 결정 구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결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소재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차이가 거의 뭐 10,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무엇 때문일까? 바로 결함의 존재 때문입니다. 결함, 디펙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A, B, C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원자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1번, 2번 원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시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1번, 2번 원자의 자리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온 것이 그래서 1번, 2번은 여기 오고 3번, 4번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어 우리가 이렇게 시어에 의한 그래서 슬립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아무런 결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어떤 원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원자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완전 넘어가야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Consider the following arrangement shown and assume that individual planes do not distort. 그래서 일단은 얘들이 do not distort.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죠. Under an applied stress, atoms will pass sequentially through equilibrium positions. 그래서 이거는 평형 포지션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거죠. 평형 포지션 어디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 B, C, D와 같은 이 포지션들이 이제 equilibrium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이 equilibrium 포지션일 때의 시어 스트레스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타우는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요 값이 다 제로가 되는 요 값들이 밑에 값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plastic deformation will occur when the applied shear stress is large enough to overcome these barriers.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overcome these barriers.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overcome these barriers. 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점에서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toms will move until the planes separate. 그래서 이게 완전히 separate 된다는 거는 예를 들자면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shear 스트레스가 걸려 있다면 완전히 이제 separate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우리가 fracture, 파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equilibrium 포지션 사이에, 그래서 between equilibrium positions, tau varies cyclically.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나왔죠. 요런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게 이 시누소이덜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시누소이덜 하다는 걸 사인 함수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We can express it as,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우는 K의 사인의 B분의 2파이 X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나타내겠다 라는 거죠. 근데 K는 컨스탄트죠. K는 상수입니다. K는 컨스탄트.
그냥 그 진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만큼 높으냐. B는 period. B는 period.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기, 이게 이제 시어 스트레스 얼마만큼 가느냐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전단 개수를 같이 써가지고 나타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우라고 하는 값은 이제 앞에 이 G 감마라고 쓸 수가 있겠죠. 요 G 감마라고 하는 건 어차피 또 A분 X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K라는 값으로 다시 나타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식으로 K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이때 이제 B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B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 거리가 되겠고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 그다음 A라고 하는 거는 이 두 플레인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istance between atoms. 그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distance between planes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것에서 A는 이 면간의 거리죠. 면간 거리. A는 면간 거리. 그 다음에 B는 원자 간 거리.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를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CC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제 FCC 크리스탈을 잘 그려놨는데, 여기에서 면간 거리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뭘 쓰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티스 파라미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써야 되는 건 이걸 이제 A0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쓸 것은 인터플라나 스페이싱 쓰겠다. 이건 이제 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0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쓰면 되겠는데요. 레티스 파라미터 A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건요, 이 B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길이가 어차피 이 길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길이를 생각하면 이 길이를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루트 2A 제로인데 요거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 절반만 가면 되잖아요. 절반만. 요게 B잖아요. B. 그러니까는 루트 2인데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이 공식이 왼쪽에 있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쉽죠. HKL 각각의 이제 면에 대한 거에다가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다시 A0 위에 놔두면은 이 D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같이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111 플레인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11 플레인. 그러면은 자, 이 111 플레인을 생각해 보면은 111 플레인 HKL이 111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여기서 봤던 우리가 이 앞에 나온 이 D라는 공식에서 1 집어넣으면 루트 3입니다. 루트 3분의 A0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 공식이 쓰일 수가 있겠죠. 저 공식이 쓰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루트 2분의 A0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111면에서의 움직이는 방향은 원바 원제로 방향이니까 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A를 B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거 D죠. 그게 D를 D에다가 잠시만요. 앞에 잘못 말했죠, 제가. 자, B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루트 2분의 A를 집어넣으니까 루트 2 밑으로 가고요. A에다가 루트 3분의 A를 집어넣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A0 날라갔죠. 그래서 이 파이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 111 면에서의 타워 맥스는 5.13분의 G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요 값들이 거의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2파이분의 g가 되겠죠. 타우 맥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경우들에는 우리가 지금 111로 했을 때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만 이게 만약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되면은 2파이분의 g 이런 값을 일반적으로 그런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하면요.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노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값은 결국에는 요 뒤에 뭐가 붙을지는 면에 따라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2파이분의 g라는 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파이분의 g라는 값을 여기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파이분의 g, 2파이분의 g라는 값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 실버, 알루미늄, 카파, 니켈, 아이언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뭐 기가파스칼 단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2.6, 뭐 11.3, 19.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는데 이게 theoretical, 이게 이론적인 값이 되겠고요. 근데 약간 그 실험적인 값은 0.37, 0.78, 0.49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값과 실험적인 값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만 배, 만 배, 4만 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서 대부분 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뭐 또 4만 배, 뭐 거의 다 그런 겁니다. 2만 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실험적인 값과 이론적인 값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왜냐하면은 이론적인 값에는 결함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실험적인 값에는 실제로는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로케이션 배우는 이유는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론적인 전당 강도와 그 다음에 실험적인 전당 강도를 비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거의 10,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강도 차이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로케이션 정의부터 다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로케이션은 선결함입니다. 선결함. linear defect.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Dislocations are abrupt changes in the regular ordering of atoms. 그래서 여기서는 dislocation은 규칙적인 원자들의 배열을 변화시킨다, 방해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Along a line, dislocation line in the solid. 어떤 라인을 따라서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dislocation이 되겠습니다. They occur in high density and are very important in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Very important, 어디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그래서 이 dislocation 공부하는 이유는 재료의 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Burgers vector found by doing a loop around the dislocation line and noticing the extra interatomic spacing needed to close the loop. 자, 여기서 정의되는 거는 버거스 벡터로 정의되는 거. 버거스 벡터는 잘 아시죠? 원자가 한 칸 이동하는 그 거리, 그 벡터로 나타낸 것이 버거스 벡터가 되겠고요. 디슬로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루프로 끝나야 됩니다. 디슬로케이션은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붓 그리기 잘 아시죠? 한붓 그리기 잘 하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루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 Burgers vector in metals point in a close packed direction. 그 다음에 이제 버거스 벡터도 주로 어디로 이제 향하냐면은 close packed direction. 그래서
조밀 구조 그쪽에서 잘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엣지 디스로케이션입니다. 종류가 두 개 있죠. 두 가지. 엣지 디스로케이션. 그다음에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dge dislocations occur when an extra plane is inserted. 엣지 디스로케이션, 칼날전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언제 생기냐면은 새로운 면이 extra plane is inserted. 새로운 면이 추가됐을 때, 들어갔을 때 생긴다라는 거죠. The dislocation line is at the end of the plane. 이 라인은 그 면의 가장 끝에 있고, in an edge dislocation, the Burgers vector is perpendicular to the dislocation line.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버거스 벡터가 디스로케이션 라인에 대해서 perpendicular하다. 이거는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screw dislocations result when displacing planes relative to each other through shear.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면을 나누는 것이 되겠고요. In this case, the Burgers vector is parallel to the dislocation line. 이것도 나중에 많이 나올 텐데, 버거스 벡터가 디스로케이션 라인에 평행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를 T라고 하거든요. 디스로케이션 벡터를 T라고 해요. 근데 버거스 벡터를 B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G, 글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엣지에서는 또 스크루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T, B, G가 있는데요. 엣지에서는 이 하나씩 보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라인과 버거스 벡터가 perpendicular하다.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거고요. 다음 버거스 벡터랑 움직이는 방향은 평행합니다. 두 개.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게 엣지고요. 이게 엣지 디스로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에서는요, 버거스 벡터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평행하다 그랬죠. 이 두 개는 평행하고요. 그 다음 버거스 벡터와 글라이드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수직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뭐 TBG입니다. TBG. 그래서 TBG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관계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나중에 그림이랑 같이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림을 같이 보시죠.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 자,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디스로케이션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이 들어가는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이때 버거스 벡터는 여기 나와 있죠. 버거스 벡터.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럼 버거스 벡터를 이쪽 그림에서 그려보면은 여기서도 요게 버거스 벡터 되겠죠.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이렇게 돼 있고 버거스 벡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버거스 벡터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서로 어떻습니까? 수직한 관계. 이렇게 이 복잡한 표시를 나타낸 게 아까 제가 나타낸 T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하고 뭐 보통 저는 이제 T를 뭐라고 하냐면은 T를 디스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 센스 벡터라고 하는 게 디스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쪽 어떤 개념이냐면 새로운 면이 있죠. 새로운 면. 요 면 있잖아요. 요 면. 이 면이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퍼펙트 크리스탈이죠. 없었다고 생각하면.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저 새로운 면이. 그러니까 저 새로운 면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센터에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면이 어떻게 된 거죠? 추가된 거죠. 그래서 inserted.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기 내부에 생기는 게 바로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자, 퍼펙트 크리스탈과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경우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전을 시켜보는 회전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여기서 요 포인트에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몇 칸을 가는. 그래서 제가 간 만큼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죠? 위로 네 칸 갔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른쪽으로 네 칸 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래로도 네 칸이 돼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왔습니다. 왼쪽으로 네 칸 가야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했을 때 어디로 옵니까?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면은 이 내부는 뭐라는 거죠? 퍼펙트 크리스탈이라는 겁니다. 내부는 퍼펙트 크리스탈이다. 왜냐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뭐 용의자가 10명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범인이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범인이 그 10명 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제가 그린 이 그 사각형 이 안에서 내부에 디스로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밑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갔습니다. 또 네 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른쪽 갔죠. 그러면 네 칸, 네 칸 옵니다. 다시 아래로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칸을 갔더니 어디에 도착합니까? 원래 자리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원래 자리와 다른 만큼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만큼이 바로 내부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로케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 퍼펙트 크리스탈이 아닌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차이를 바로 버거스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정의가 좀 다릅니다. 버거스 벡터를 정의할 때 지금은 S2F죠. 그러면 S2F로 하면은 버거스 벡터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 버거스 벡터가 되겠고요. 만약에 finish to start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리가 없으니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S2F다. SF다. 자, 그러면은 버거스 벡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S다. finish to start다. 그럼 버거스 벡터가 요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방향에 이 버거스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따라 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근데 보통은 사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저는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F2S 이게 더 좀 직관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뭐 강의 자료에 따라서는 위에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하니까 어째 저는 요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 요거 F2S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거는 뭐랑 갖다 오시면 되냐면 자벌레 있죠, 자벌레. 자벌레가 이동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자벌레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죠? 그냥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자벌레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등을 또 폈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칸 이동하는 거. 똑같이 여기서도 디스로케이션은 여기 존재하죠.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엣지 디스로케이션. 그러면 이 플레인 자체가 슬립 플레인이 되겠고요. 한 칸 이런 식으로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디스로케이션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슬립 플레인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한 칸씩 움직여서 가는 것이 되겠고, 버거스 벡터를 저는 이제 F2S로 하면 편한 게 이동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어서 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포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 네거티브. 그래서 양의 칼라전이, 음의 칼라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그래서 이 O 표시, U 표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버거스 벡터 쓴 건 지금은 S to F 방식이죠. 그래서 버거스 벡터가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있죠. S to F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 라인이 뭐죠? 라인이 디스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 디스로케이션 라인이고요. 여기서도 그렇죠. 디스로케이션 라인이고, 버거스 벡터 나타내면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rrow joining the starting and ending atoms following this circuit is the Burgers vector.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거죠. denoted by B. Two other directional quantities characterize a dislocation, the direction of movement.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를 B, direction은 저는 이제 주로 G로 많이 이야기하고, 요건 T로 많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엣지에서는 이렇게 외우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다 똑같이 대입해 보면 여기 T 대입하고요, 여기 G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G 대입하고, 여기 T 대입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이요, T, B, G로 외우게 되면 T, B, G로 이렇게 외우게 되면 되겠죠. 그럼 T와 G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당연히 이런 수직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개 평행하니까, 그죠? 당연히 수직하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뭐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포지티브, 버거스 벡터 이렇게 가는 거죠. 방향 따라서 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The shear stress to maintain motion of an isolated dislocation in absolutely pure crystal with no nearby dislocation is called pure stress. 그래서 pure stress라고 하는 거는 디슬로케이션이 다른 거 없이, 다른 주변에 이제 이런 거 없이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스트레스, 경험하게 된 스트레스를 우리가 pure stress라고 하고요. pure stress가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8승 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which is several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e measured stress. 그래서 좀 낮다라는 거죠. 실제로 측정된 스트레스보다는. Need to sustain sleep in annealed metals.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슬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The presence of other dislocation and of impurities ranging from atoms to large agglomerates is responsible for the actual stress required to cause sleep in real crystals.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슬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슬로케이션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엣지 디슬로케이션 잘 알아보셨고요. 예, 감사합니다.